그날도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받으려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을 막 먹고 났을 때 제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려댔어요. 평소 어디 연락 올 곳이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일하게 연락을 하는 친구였어요. 진영아, 이번 주 금요일에 뭐해? 퇴근 일찍 할 수 있지? 나 그날 반차 썼어. 은행 볼 일도 좀 있고. 어머, 야 완전 잘 됐다. 나 전에 회사 앞에서 서구를 만난 거야. 걔는 여전히 동아리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나 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 동아리 동문회 하기로 했으니 와라.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하고 좋잖아. 나 사람 많으면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내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괜히 신경 쓰이고 좀 그래. 아무도 너 이혼한 거 관심 없어.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뭔가 주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져서 연락을 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좁아졌어요.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매번 제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어떻게든 9수를 넘기고 싶지 않아서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서둘렀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결혼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았을 때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뻔뻔하게 나오는 인간에 대한 실망감과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에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바람핀 사람은 여전히 즐겁게 자기 일상을 사는데 망가진 건 저였기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뒤로 혼자서 살아가느라 참 고단하고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남자에게 제대로 대인 탓인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훌쩍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라고 자주 이야기를 꺼내지만 지금 누군가를 새로 만나서 알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혼자 지내다 보니 만나는 친구들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이번에 시훈 오빠 온대. 네 첫사랑 있잖아. 뭐? 그럼 더 싫어. 절대 안 가. 야, 오빠가 들으면 섭섭하겠다. 너 온다고 했더니 오빠가 바로 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봐서라도 꼭 와줘, 응? 친구에게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동문회가 열리는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갈팡질팡하더군요. 20살, 동아리에서 보고 반했던 제 첫사랑 오빠가 온다는 소식에 괜히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비록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끝났지만요. 제가 이혼했을 무렵 오빠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 제 상황이 이런지라 차마 가지는 못했거든요. 오빠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늦어서 주목받는 것보다는 미리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도착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첫사랑 오빠였죠. 저를 발견한 오빠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맞아줬어요. 못 본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오빠는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오빠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진영아 일찍 왔네. 애들 조금씩 늦는다고 해서 계속 혼자 있어야 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잘 지냈지? 오빠는 진짜 그대로네요. 하나도 안 늙었어요. 내가 무슨. 그대로인 건 너지. 지금 우리 딸이 5살이거든. 한번 놀아주고 나면 체력이 끝나. 우와, 딸이 5살이라고요? 결혼하신 건 알았는데
딸까지 낳으신 줄은 몰랐어요. 선배 청첩장 받았을 때 사실 그때 제가 이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너무 안 좋아서 결혼식에도 못 가 미안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 괜찮으면 우리끼리 먼저 한잔할까?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에 민망했는지 오빠는 저에게 술을 권했어요. 그렇게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몇 잔 주고받자 오빠가 대뜸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까 이혼했다고 했지? 사실 나도 이혼했어. 벌써 3년이나 지났네. 우리 애 2살 때니까.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이혼했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는지. 모성이고 뭐고 남자 앞에서 다 버렸나 봐. 애 친권이며 양육권이며 다 필요 없으니까 이혼해달라고 하더라. 너무 충격적이었어. 남자 때문에 2돌도 안 지난 딸을 버리다니. 그래서 그냥 이혼해줬어. 그 뒤로 남자 따라서 해외로 이민 갔다는 얘기만 들었어. 연락은요? 딸 보고 싶다고 연락 안 왔어요? 자기 자식인데 눈에 안 밟히나? 단 한 번도 없었어. 애 생일 때도. 연락처도 싹 바꿔서 나도 이제 연락 못해. 그랬군요. 오빠가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거야. 근데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전처 쪽에서 연락을 싹 끊어버리니까 더 괘씸해서라도 잘 살고 싶더라고. 맞아요. 저도 그 마음 잘 알죠. 사실 저도 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거든요. 6년이나 지나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지만요. 알고 보니 우리 둘 이혼 동지였네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동문회에 참석한 인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빠가 저에게 명함을 주었고 저도 지갑에 있던 제 명함을 오빠에게 주었어요. 명함을 보니 오빠는 저도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회사의 대표였어요. 아직 많이 되지 않은 나이에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니 참 대단했죠. 동시에 오빠의 전처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남자를 버리고 떠났을까 쓸데없는 궁금증도 생겼고요. 오빠가 저에게 명함을 주며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지만 선뜻 전화를 걸기 쉽지 않았어요. 죄 없는 명함만 노려보기를 며칠째 오빠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진영아 나야 시훈이. 혹시 아직 회사야? 네, 저 하던 게 있어서 슬슬 정리하고 나가려고요. 잘됐다. 나 거래처 미팅 있어서 나왔는데 여기가 너희 회사 근처더라고. 괜찮으면 같이 저녁이나 할까? 저는 원래 갑작스럽게 약속이 생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빠의 전화는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이야기를 나눌수록 통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렇게 한 번, 2번 만남이 이어졌고 직접적으로 사귀자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서로 진지한 관계로 발전해 있었어요. 만나는 6개월 동안 주말엔 오빠의 딸 아라도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낯가림도 없이 저를 잘 따르는 모습이 참 신기했죠. 그 모습을 마냥 귀여워하다가도 엄마 얼굴도 모른 채 자라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평생 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더군요. 아라는 아빠랑 이모랑 누가 더 좋아? 이모가 더 좋아. 대뜸 제가 더 좋다고 말하고 자신의 아빠를 장난스럽게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아이를 예뻐하는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커졌어요. 매주 아이와 함께 어딜 갈까 고민하는 것이 저의 소소한 즐거움 중에 하나였죠. 그날도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는 레스토랑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보니 저를 태우러 온 오빠의 차가 집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 아이에게 인사를 하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아이는 보이지 않고 카시트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어머, 아라는요? 어제 어린이집에서 물놀이 갔다 왔거든. 어찌나 재밌게 놀고 왔는지 하루 종일 잠만 자더라고. 그냥 집에서 자고 싶다고 해서 이모님이 봐주기로 하셨어.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왔지. 그래서 내가 다른 곳으로 예약했어. 오늘 가기로 한 곳은 다음에 아라랑 같이 가자. 간만에 둘이 주말 데이트를 하려니 뭔가 어색했어요. 그동안 아이의 존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도 신기했죠. 그런데 막상 저보다 오빠가 더 어색해 보였어요. 어딘가 수상하달까. 이름만 불러도 깜짝깜짝 놀라고 대화에 집중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뭔가 초조해 보이기도 했고요. 오빠, 솔직하게 말해봐요. 무슨 일 있죠?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받아줄래? 딱 봐도 반지가 들어있을 것 같은 작은 케이스를 열자 예상대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반지를 보는데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저에게 반지를 주는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놀랐지. 예상 못했을 텐데. 네가 결혼에 부정적인 것도 알고 더 이상 결혼 생각이 없는 것도 알지만 우리 만나면서 내 마음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어. 너라면 앞으로 한평생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겨. 진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그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오빠가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또다시 하는 게 맞는지. 너의 인생 마지막 남자로 나를 받아준다면 네가 겪었던 그런 배신 절대로 다시 겪을 일 없을 거야.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한 번만 고민해줘.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오빠의 모습에 그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지난 6개월 동안 봐온 오빠의 모습에서 저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오빠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딸, 아니 이제는 저의 딸이기도 한 아라 역시 제가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줬어요. 뒤늦게 생긴 가족들과 앞으로 행복하게 살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는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길 원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요즘 들어 한 직장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집안일을 돌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퇴사하고 나니 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어느 정도 집안일에 적응이 된 후로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늘 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회사에 가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살림이 제 적성에 잘 맞아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랑 딸이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엄지를 척 들어줄 때마다 너무 뿌듯했어요.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종류의 뿌듯함이었죠.
그렇게 아침에는 남편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저는 집 근처 어학학원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하원하면 같이 카페도 가고 맛집도 가고 마트도 가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자상하고 다정하고 나밖에 모르는 남편과 정말 토끼처럼 귀여운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저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줬어요.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여행을 준비했어요. 부지런한 남편 덕분에 우리 세 식구 늘 새로운 곳에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남기면서 점점 진짜 가족이 되어갔죠. 지난 첫 결혼 후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불행은 방심했을 때 불쑥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행복했던 저의 삶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조금 수상하게 바뀌었거든요. 남편은 늘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랑 딸이랑 함께 먹는 게 좋다면서 정말 급한 일이 아닌 이상 꼭 같이 먹자고 했었죠. 그러던 사람이 회사 일이 바쁘다며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마음이 컸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며칠 뒤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마침 남편의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됐고 나온 김에 간식거리를 좀 사서 남편 회사에 방문했어요. 회사 건물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군요. 바쁜가 싶어 바로 회사로 갔더니 저를 알아본 직원분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근처 지나다가 간식 좀 드리려고. 이거 맛집에서 사온 거라서 드시기 괜찮을 거예요. 직원분들이랑 나눠 드세요. 이야 세상에, 여기 주말에는 줄 서는 맛집이라고 하던데 역시 사모님 센스. 그런데 대표님은 외출 중이신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미팅하러 가셨어요? 아닐걸요.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나가셨는데. 그래요? 참 내 정신 좀 봐.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너무 시간 뺏었네요. 야근하느라 힘드실 텐데. 야근이요? 아니에요. 지금이 저희 업종은 그나마 널널할 때거든요. 대표님이 돌아가면서 휴가도 많이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모님도 사장님이랑 같이 휴가 다녀오세요. 참 이상했어요. 미팅을 간 것도 아닌데 제 전화는 왜 받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들은 것과는 달리 한가했던 회사의 모습도 정말 이상했죠. 남편은 늘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는데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저를 초조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기엔 늦게 들어오는 것 빼고는 남편이 달라진 모습은 아예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애써 자라나는 의심을 지어냈어요. 남편은 회사의 대표니까 직원들이 모르는 다른 일들도 얼마든지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제가 회사를 방문했던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안심이 된 저는 그때의 의심스러웠던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남편이 크게 아픈 날이 있었어요. 열도 많이 오르고 오한까지 왔는지 많이 힘들어 보였죠. 목이 아프다며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어요. 결국 회사까지 결근하고 종일 누워 있어야 했죠. 병원에 가자고 해도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안 가겠다는 남편을 데리고 겨우 병원에 왔더니 편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한다며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다음 날 하루 푹 쉬고 약을 먹어서 그런지 괜찮다며 남편은 중요한 미팅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서둘러 출근을 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식탁을 보니
도시락 가방은 가져가 놓고 정작 약을 챙겨가지 않았더군요. 얼마 멀리 안 갔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약을 잘 챙겨 먹으라는 의사 선생님의 당부가 있기도 했고 아직 아파 보이는 남편이 걱정되는 마음에 점심시간에 맞춰 제가 회사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날은 어학원도 빠져가면서 남편의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점심을 먹으러 직원들이 나가고 있었어요. 다들 식사하러 가시나 봐요. 대표님은요? 아, 대표님 도시락 드신다고 저희끼리 다녀오라고 하셔서요. 그러고 보니 방금 계단 쪽으로 가셨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오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자마자 제 발걸음은 복도 끝에 있는 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저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여가며 다가갔습니다. 계단 위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울리듯 들렸어요. 저의 온 신경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며칠은 못 갈 것 같아. 조심해야지. 아내한테 들키면 끝장이야. VIP 좀 알아봐주고. 순간적으로 헉소리가 나올 뻔해서 혼신을 다해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대체 저한테 들키면 끝장이라는 게 뭘까요? 뭘 조심한다는 거고 VIP의 의미는 뭔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엿듣고 있는 걸 남편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대표실로 돌아왔어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돌아오더군요. 저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반갑게 맞아줬어요. 여보, 말도 없이 회사까지 어쩐 일이야? 약 가져왔어. 아침에 놓고 갔길래 바로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이거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무조건 매일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가져왔지. 그랬구나.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괜히 당신 힘들겠네. 고마워. 나 진짜 장가 잘 갔다. 이렇게 나 챙겨주는 사람이 어딨어. 그치?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방금 전화에 대해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참기로 했어요. 전 남편과 이혼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당장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남편의 회사를 나왔어요. 남편이 정말 저를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 믿고 싶지 않지만 통화 내용이 너무 수상했어요. 바쁘다며 저를 속이고 늦게 들어왔던 지난날에 대한 의심도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한 차례 커다란 분노가 저를 휩쓸고 지나갔고 조금씩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고 있는 게 맞다면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과 이혼할 때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사립 탐정을 고용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떠올랐거든요. 여보세요? 지혜씨 나야. 잘 지냈지? 오랜만에 연락했네. 그런데 있잖아. 지혜씨 예전에 탐정 이용했었다고 했지? 어땠어? 덕분에 유리하게 증거 잘 모았지. 그 사람들 진짜 대단하긴 하더라. 근데 그건 왜? 나 요즘 학원 다니는데 거기서 친해진 사람이 탐정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지혜씨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물어봐 주겠다고 했거든. 아, 그래? 내가 지금 명함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줄게. 나도 동생한테 소개받고 한 건데 그 팀이 실력이 좋은 것 같아. 전화를 끊고 1분도 지나지 않아 문자로 명함 사진이 왔어요. 막상 전화를 하려니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래, 차라리 오해라면 좋겠다는 마음에 탐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탐정은 이런 일은 일도 아니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남편을 감시하겠지만 특히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 날에 바로 연락을 주면 그때마다 인력을 더 늘려서 추적하겠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하며 남편이 방심해서 일을 저지를 수 있게 기회를 엿봤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남편이 다시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4번 동안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 주 주말에는 거래처 사장님 아들의 결혼식이 있다며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고요. 이 모든 상황을 탐정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2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근교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나가는데 어찌나 긴장되던지 운전하는 내내 손에 땀이 나서 곤란할 지경이었죠. 겨우 카페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가장 안쪽 테이블에 저에게 말한 대로 차려입은 남자분이 보였어요. 40대 후반의 푸근한 인상을 가진 남자는 제 생각보다 너무 평범해서 놀랐어요. 저와 가볍게 인사를 나눈 탐정은 곧장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봉투를 열어봤더니 남편의 사진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살펴보는데 이상했어요.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이 제 예상과 아예 달라서였을까요?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았죠. 탐정이 준 봉투에는 날짜별 시간별로 남편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남편의 차, 주차장에 차를 대고 병실로 올라가는 남편의 모습, 병원 복도를 걷는 남편의 모습,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병실 안에서 남편은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른 사진에는 노인을 부축해 화장실에 가는 모습, 이불을 덮어주고 재우는 모습, 노인이 잠든 후 다시 차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집에 도착해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날 찍은 사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날짜와 옷만 다를 뿐 남편이 가는 곳과 했던 행동이 모두 똑같았죠. 그리고 결혼식이 있다던 그 토요일은 장소가 달랐어요. 대학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었죠. 이게 다예요? 네. 아시겠지만 이날들을 빼고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셨고 그 외의 날들은 전부 저 병원에 있었어요. 토요일은 요양병원으로 그 노인분을 옮기셨더라고요. 사진 속 노인분 혹시 아는 사이신가요? 성함이 김호성 씨던데요. 아니요, 전혀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남편은 부모님이 대학생 때 돌아가셔서 친아버지도 아닐 텐데 대체 누구지? 제 경험상 남편분은 불륜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알아낼 수는 있겠지만 이번 건은 남편분에게 직접 여쭤보셔도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 요양병원이 어디에 있는 곳이죠? 댁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새로 생긴 곳인데 꽤 비싼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 정보 적어놨습니다. 탐정이 떠난 후에도 카페에 남아
긴 고민에 빠졌어요.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은 아무리 쳐다봐도 아픈 아버지의 병을 간호하는 아들의 모습 말고는 다른 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김호성. 탐정이 알려준 노인의 이름을 계속 떠올려봤지만 제가 아는 이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탐정이 남기고 간 쪽지에는 요양병원의 주소와 병실이 몇 호인지 적혀 있었어요. 쪽지와 사진을 앞에 두고 심란한 마음이 커졌어요. 바람이 난 것도 아닌데 저한테 뭘 그렇게 숨겨야 했던 건지. 제가 알면 끝장이라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 정말 남편에게 물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일까? 깊은 고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지 뭐야. 미안해. 아니야, 회사 일이 중요하지. 나는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일 봐. 이제 바쁜 거 다 지나가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너무 늦지는 않을 건데 혹시 피곤하면 먼저 자. 알겠지? 전화를 끊고 한참 전에 다 식어버린 커피를 천천히 들이켰어요. 커피를 모두 마신 후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잘 챙겨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내비를 켰어요. 목적지는 당연히 남편이 갔다던 요양병원이었고요. 병원으로 가는 길, 다행히 아까 탐정을 만나러 올 때처럼 심장이 두근거리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불륜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됐거든요. 카페가 교회에 있기도 했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한 덕분에 남편보다 늦게 도착한 것 같았어요. 주차장에 있는 남편의 차를 보니 역시 이곳에 온 게 맞았구나 싶었습니다. 병원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무척 깨끗했어요. 입구에서 탐정이 알려준 대로 방문자 등록을 하고 남편이 있을 301호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가까워질수록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어요. 301호 앞에 도착하니 VIP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고 김호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병실 창을 통해 바라보니 예상대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니 사진 속 그 노인분은 잠이 든 건지 눈을 감고 있었고 남편은 노인의 손을 잡고 마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기척에 아무 의심 없이 문 쪽을 바라본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하얗게 질려버렸죠.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잔뜩 얼어붙어서는 제가 다가가는 동안에도 시선을 고정시킨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어요. 여보, 여길 어떻게... 지금 주무셔? 김호성이라는 노인을 바라보며 묻는 저에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나 주변이 소란스러우면 어르신이 깨실까봐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따라 나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제 뒤를 졸졸 따라 나왔습니다. 자판기에서 따뜻한 음료 2잔을 뽑고는 요양원의 산책로에 놓인 벤치에 남편과 나란히 앉았어요. 남편은 아직도 이 상황이 어리둥절한 것 같았어요. 여길 어떻게 왔냐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죠.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당신 뒷조사했어. 당신 요즘 수상했잖아. 회사 일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는데 정작 직원들은 요즘 안 바쁘다고 휴가를 갔다고 하질 않나. 그리고 그때 약 가지고 갔던 날 계단에서 당신이 몰래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내가 알면 끝장이라는 둥
VIP로 알아보라는 둥.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그때는 당신이 바람피고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알면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당신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웠어. 그래서 뒷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 내 친구 민수 알지? 대학병원 의사. 걔랑 통화했던 거야. 이제 당신이 다 알게 됐으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 나도 그동안 당신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으니까. 잠시 숨을 고른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무척이나 애달픈 사연이었어요. 병실에 계신 분 말이야. 전처의 아버지야. 알아 외할아버지. 이혼하고 나도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는데 2달 전에 연락이 왔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주변에 도저히 연락을 할 곳이 없다면서. 두렵고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알아 친엄마는? 얘기했었잖아. 해외로 떠났다고. 그 뒤로 본인 아버지랑도 연락을 아예 끊었어. 전처 바람났을 때 장인어른이 화를 진짜 많이 내셨어. 너 같은 딸은 자식도 아니라고 먼저 인연 끊자고 하셨거든. 그 사람은 장인어른 아프신 것도 아마 모를 거야. 연락처도 먼저 바꿔버리고 아예 연결고리를 끊었으니까. 그래서 당신한테 연락을 하셨구나.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인어른 연락 받자마자 대학병원 다니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 친구가 친한 교수님한테 잘 말씀드려준 덕분에 병원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셨지. 같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수술 전에 항암을 몇 번 하고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선항암할 때마다 내가 병원에 같이 갔어. 그러다가 얼마 전에 수술을 했고 곧 퇴원을 해야 되는데 집에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친구한테 수술 전에 미리 요양병원도 좀 알아봐달라고 했던 거야. 덕분에 대학병원 퇴원 날짜 맞춰서 요양병원 VIP 병실에 입원할 수 있게 된 거고. 이야기를 하는 내내 남편은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죄 지은 사람처럼 바닥만 쳐다봤어요. 아무래도 전처와 관련된 일이라 제가 알면 난리를 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차가워진 남편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어요. 여기는 전문 간병인이 계속 상주하고 계셔서 내가 자주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서 당신이 신경 쓸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 장인어른이 수술 후에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는지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자꾸 나를 찾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야 했어. 방금 전까지 고맙다고 우시다가 겨우 잠드셨거든. 당신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었나 봐. 이 정도로 신경 쓰는 걸 보면. 남편에게 전 장인어른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물론 인간된 도리로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선항암 치료 때도 동행을 하고 수술 후 지낼 요양병원까지 직접 마련해서 모신다는 게 보통 관계가 아니라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요. 아버지보다 더 감사한 분이야. 나랑 내 회사를 살려주신 분이거든. 국가에서 사업 지원을 받아서 회사를 차렸을 때는 당장에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전처럼 결혼하고 얼마 뒤에 거래처 문제로 순식간에 회사가 어려워졌어. 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래처 때문에 망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이대로 가면 부도는 확실하고 거래처와 계약한 물량까지 모두 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어. 그때 장인어른이 내 소식을 듣고는 고향에 남겨둔 땅, 본인 노후 자금이었는데 그걸 급하게 팔아서
사업 자금에 보태라고 투자해 주셨어.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나를 위해서 차용증 한 장 쓰지 않고 그냥 주셨지. 도움 청할 곳 없이 막막했던 나를 조용히 품어주셨어. 덕분에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지금의 회사로 키울 수 있었던 거야. 세상에 그런... 당신한테는 정말 은인이네. 생명의 은인이랑 다를 바가 없어. 맞아. 나한테는 회사가 내 생명이었으니까. 진영아, 나는 장인어른이 그때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마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잊어서도 안 되고. 전처가 바람나서 이혼할 때도 나를 한참이나 위로해 주시면서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 회사가 자리를 잡고 장인어른께 빌린 돈도 다 갚았지만 나한테 그때의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얘기를 듣고 나니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가. 내가 정말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재혼한다고 했을 때 나보다 더 축하해 주신 게 장인어른이야. 이제는 내 가정이 생겼으니 자신과의 연은 끝낼 때가 됐다면서 알아도 아주 가끔 마음이 내키면 보여달라고. 정말로 먼저 연락을 하신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연락을 하셨겠어. 선 항암 몇 번 같이 갔을 때 이젠 알아서 하시겠다고 오지 말라고 하셨어. 아무래도 당신이 신경 쓰이셨던 거겠지. 혹시나 자신 때문에 내 가정에 분란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할 수 없었어. 나에게는 그런 분이야. 지금 내가 내 도리를 다 못하면 평생 너무 큰 후회로 남을 것 같았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진영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남편은 긴장된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폈어요. 처음엔 자식도 아니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했을 남편도 안쓰러웠고요. 그날은 남편과 더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우미 이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온지라 마음이 좀 급했거든요. 남편은 오늘 밤은 남아서 좀 더 지켜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재우면서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슬쩍 남편의 전 장인어른에 대해 물었어요. 알아, 외할아버지 기억나? 근데 할아버지 얼굴 생각 안 나. 알아 예뻐하는 할아버지인데. 그렇구나. 그럼 외할아버지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래? 그럼 아라가 밥 잘 먹고 잘 자면 엄마가 외할아버지 만날 수 있게 해줄게. 맨날 칭얼대던 아이가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잠이 드네요. 잘 기억나지 않아도 자기를 예뻐했던 기억은 몸에 그대로 남아있나 봅니다. 잠든 아이 옆에서 저도 눈을 감았지만 남편이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떠올라서 쉽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에요. 아이는 옆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고 현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순간적으로 잠이 깬 저는 남편이 온 건가 싶어 서둘러 방에서 나왔어요. 너무 늦게 왔지. 장인어른께 말씀드렸고 이제는 찾아뵙기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 잘했어. 그러니까 당신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애써 웃으며 저에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눈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분명 차 안에서 나 몰래 눈물을 흘렸던 거겠죠. 저는 애써 그 모습을 모른 척하며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일찍 들어와 다시 저와 아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전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슬프게 느껴졌어요. 그 주 주말, 저는 아침부터 바빴어요. 남편과 아이가 늦잠을 자는 동안 저는 혼자 주방에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보리차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암 환자에게 좋다는 음식을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메인 메뉴 2개와 과일 몇 가지를 챙겼죠. 음식을 담아놓고 딸을 깨워 씻기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묶어주려는데 잠에서 깬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아유, 아침부터 뭐해? 우리 아라는 또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 우리 아라, 오늘 아빠 몰래 어디 놀러 가? 아빠 빨리 씻어. 오늘 할아버지한테 간 날이잖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에게 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어요. 아라가 하는 말 잘 들었지? 빨리 씻으셔. 나 저녁 안 먹고 기다릴 테니까 저녁 먹기 전에 오고. 제 말에 눈이 커진 남편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준 보리차와 음식을 받아들었을 때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죠. 아라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어르신께는 건강 회복하시면 그때 꼭 뵙고 인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려주고. 여보, 정말 고마워. 아, 참나.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 혼자 이제는 안 가네 할 때 얼마나 어이없었는 줄 알아? 이제 당신 갈 때마다 아라도 같이 데려가. 말씀 안 하셔도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 알아보고 더 힘내서 빨리 건강 회복하시면 더 좋고. 그리고 저녁 맛있는 거 사줘. 나 밥 안 할 거야. 알겠어. 금방 다녀올게. 우리 최고로 맛있는 저녁 먹자.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이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왜 저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정리를 하느니 마느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라고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남편의 전 장인어른 말씀대로 두 분의 인연은 진짜 끝났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암 환자에 대해 검색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남편과 전 장인어른 사이에는 제가 끼어들 수 없는 공기가 존재하는 것 같았고 억지로 그것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이 완치되길 바라는 것뿐이지만 모두의 바람대로 어르신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꼭 얼굴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모르는 과거의 남편을 품어준 어르신에게요. 그렇게 남편의 전 장인어른이 요양병원에 계신 몇 달 동안 남편은 2주에 한 번꼴로 아이와 함께 병문안을 갔어요. 아이 덕분인지 나날이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챙겨보내면 전 장인어른은 남편을 통해 너무 고맙다고 나중에 꼭 은혜를 갚고 싶다는 인사를 전하셨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와서 혼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 어디에서 뭘 하고 지내는지 참 밉다가도 항상 생각의 끝은 평생 나타나지 말아라로 끝나버리네요. 저도 아직 대인배는 못 되나 봐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지내면서 몇 달간의 항암 치료를 마친 남편의 전 장인어른은 드디어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는 예후도 좋고 앞으로 추적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5년 안에 재발만 되지 않으면 완치로 봐도 될 것 같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남편에게 이 소식을 들은 뒤 저는 몇 달 전부터 마음먹었던 일을 실행에 옮겼어요. 어르신을 집에 초대해놓고 막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체 어떤 음식을 해드려야 좋아하실까? 남편에게 물어봐도 다 좋아하신다는 말만 해서 정말 도움이 안 됐어요. 결국 생일상을 차린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준비했어요. 하다 보니 결혼 후 가장 많은 요리를 하게 됐네요.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음식을 하나씩 세팅하고 나니 현관에서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장인어른을 모시러 간 남편이 도착한 모양이에요. 긴장된 표정으로 현관에 다가갔더니 몇 달 전 병실에서 봤던 환자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혈색이 건강해 보이는 어르신이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영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김호성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치도 없게 초대해 주셨다고 덥석 와버렸네요. 프리지아를 제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초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받아주세요. 세상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딸은 신나서 자기 외할아버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남편은 저를 뒤에서 안아주며 고맙다고 속삭입니다. 별거 아닌 남편의 행동에 제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대형국을 각자 자리에 세팅하자마자 방 구경을 마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요리를 하나씩 맛본 어르신은 맛있다며 활짝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아이 같은 리액션에 덩달아 저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밥을 먹고 후식을 먹는 동안 우리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르신의 입에서 듣는 남편의 옛날 이야기는 마치 친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이것저것 몰래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즐거웠던 시간이 끝나고 남편은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겠다고 함께 일어섰어요. 아이고, 혼자 갈 수 있다니까 그러네. 차 타고 가면 금방인데요. 아버님 돈 아깝다고 택시도 안 타시잖아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자주 초대할게요. 편하게 놀러오세요. 아참, 저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먼저 먹고요. 아이고, 아라 엄마가 원하면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죠. 오늘 참 고마웠어요. 또 만나자고요. 우리 아라도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할아버지가 다음에는 아라 좋아하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인사를 마친 어르신과 남편이 떠나고 어르신이 저를 아라 엄마라고 하신 게 자꾸 떠올라서 기분이 묘했어요. 딸은 기분이 좋은지 제 옆에서 계속 아기새 마냥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겠다고 종알종알거리네요. 물론 이 소원은 아직까지는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지만 혹시 조금 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할 수가 없네요. 남편과 남편의 전 장인어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 사이의 인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핏줄보다 더 뜨거운 인연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인간적인 정으로 맺어진 사이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들이요. 저와 딸도 비록 핏줄로 이어진 인연은 아니지만 남편과 남편의 전 장인어른처럼 서로 끈끈하게 연결된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결같이 멋진 내 남편, 의리도 정도 믿음도 지킬 줄 아는 이 사람과 남은 평생을 더 아름답게 채울 생각을 하니 앞으로의 미래가 더 설렙니다. 저도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어 평생을 옆에서 함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